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대화고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대화고는 타 학교와 다르게 처음부터 중추신경계까지가 시험 범위였고요. 물론 근수축은 제외했습니다만 그래도 신경계까지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통 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신경전도까지 시험이다 보니까 이 신경계 파트를 공부하는 부분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특이한 점은 중추신경계까지 시험인데 말초신경계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2문제나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이 부분이 중학교 때 공부가 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중추신경계 설명을 하시면서 말초까지 설명을 하셨던 건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내신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올해 친구들도 있지만 내년 대화고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중추신경계까지다 라고 하면 말초신경계 파트까지 공부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 100점은 없긴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워낙 꼼꼼하게 공부들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아마 100점이 적은 한 문제에서 1등급이 좌우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시험이었어요. 고3 학평에서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었고요. 아무래도 고3 학평에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7번 문항의 인슐린의 표적기관, 보통 표적기관이라는 용어는 뒤에 1학기 기말 파트의 항상성에 나오는 용어인데 아무래도 이제 고3 애들이 푸는 모의고사에서 학평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그냥 가져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의 표적기관 문제나 사람의 혈액을 통한 녹말의 이동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고 친구들은 아무래도 고3 모의고사 문제를 꼼꼼히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9번의 성호르몬의 주성분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또 학교 부교재에 있는 학평 문제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부교재를 또 문제에 나와 있는 부교재를 꼼꼼히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처음부터 대사 증후군까지 객관식 11문제와 서술형 1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서술형이 총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세한 문제는 출제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앞부분에서 소화순환, 호흡, 배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번에서 아미노산 인지질 글리코젠이 세포막, 성호르몬, 식물의 세포벽에 무엇을 구성하는지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고위생명원에서 그렇게 자세히 다루는 부분도 아니고 평상시에도 자세히 묻던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가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출제가 조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친구들 다음에 이제 고1 아이들 같은 경우가 통합과학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구성하는지도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놔야 될 듯 합니다. 1형 당뇨, 2형 당뇨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조금 타 학교에 비해서는 이 부분에선 자세한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여지고요. 뉴런과 신경전도는 객관식 6문제, 서술형 1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파트에서 조금 점수대가 나눠질 걸로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전이 계산 3문제가 고3 학평 기출이 많았고요. 19번 같은 경우는 올해 2025학년도 고3 3월 학평을 변형했기 때문에 보통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풀어봤을 문제니까 어느 정도 상위권인 친구들은 쉽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계는 객관식 3문제 나왔고요. 말초신경계 자극전달 문제가 15번, 16번 2문제나 출제가 되면서 조금 의아함을 가져온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